이게 만약에 두 개가 함께 진행이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거다. 수소 신동화는 무조건 보유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비과세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장기적인 면목에서 봐도 이득이 크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680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수서동 신동아 18평을 2015년에 매수해서 현재는 아들의 보유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1억 정도가 있는데 신동아를 보유하고 1억으로 투자를 해서 2주택으로 가야 할지, 아님 이번에 신동아를 8억 5천에 매도 후 여유자금 1억을 더해서 갈아타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2주택으로 갈 때 신동아 양도세 중과가 궁금합니다. 대표님의 속 시원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아타기나 투자처 어느 곳이 좋을지도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아 아파트처럼 연식이 약 30년이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에서 지금 재건축도 시작되지도 않는 이런 아파트, 또는 리모델링 또한 시작도 되지 않는 이런 아파트에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수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매도하고 그냥 1주택으로 갈아타야 될지, 또는 보유한 채 소액 1억으로 추가 2주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주택 투자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집을 매수해야 될 그런 따로 오는 시기에 우리가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고 돈이 확 묶여버리는 이런 시기에 수익률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투자는 권장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왔지만, 우리 수서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는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유리한 조건에 있는 아파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물건 추천, 그리고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물건 추천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수서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거의 300m 인근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아파트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뭡니까? 전부 다 수서 역세권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다. 수서역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 지금 현재 이 호텔이나 오피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입점될 예정에 있고, 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지역 일대이죠. 그래서 뭐 신혼 희망타운이나 아니면 행복주택도 들어올 예정이 있고, 이 뒤편으로. 그리고 이쪽으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화점이나 이런 오피스, 호텔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 바로 옆에는 차량기지가 이제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전이 된다면 이 지역 일대로 4차 산업인 이 로봇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에 있고, 신산업 허브 공간으로 만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충족되는 지역 일대이다. 그리고 이 수서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도 신분당선 노선과 3호선 노선이 있죠. 또 여기에 수서 광주선이라는 노선이 신설된 예정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노선인데요. 이 지역 일대가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남, 모란 지역 일대를 지나서 수서역까지 오는 노선이고, 그리고 GTX A 노선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가는 노선인데 서울역을 지나 삼성역 다음에 수서역입니다. 그리고 판교에 있는 성남역까지 가는 노선이고,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는 이 교통의 허브 지역 일대이다. 그리고 SRT도 현재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너무나도 교통과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그리고 공원, 녹지, 여러 가지의 이런 복합시설들 함께 들어올 지역 일대이다 보니까 그 개발에 대한 여파가 우리 아파트한테 가격으로 다 반영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수서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취득 연도가 2015년 정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18평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플러스 당연히 B라는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2주택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지방 쪽에 있는 아파트 소액으로 1억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중소도시 쪽 일대의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신동아 아파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자금으로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자금으로 사실 강남 핵심 지역 일대에 굉장히 잘 접근을 하셨다라고 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금으로 우리는 투자를 했고, 그리고 1억 5천, 2억 지금 당장 이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돈 없어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뭐 거주하는 주택도 충분히 우리 아들 내외 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1억 5천 2억 갖고 지금 뭐 투자할 만한 곳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명확히 있는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자, 재건축이 사실상 우리 아파트는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건축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다만 8.4 공급대책에 의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 공공주도 복합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특히나 공공주도 복합사업에서 역세권 이 고밀도 개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찾아내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 수서역 주변으로 저는 굉장히 고밀 개발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좀 명확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출구에서 250m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범위에 속해 있는 아파트고요. 또 여기에 500m까지 확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아파트는 역세권 개발 안에 포함되는 아파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용적률도 최고 700%까지 상향시켜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파트 지적도를 보게 된다면 이 비행안전 6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인근에 이 서울공항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군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데 있어서 이 비행을 좀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 높이를 좀 제한하는데 이의를 두기 위해 지정 고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행안전구역으로 되면 층수 높이 제한이, 고도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높이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 신동아 아파트 고도 제한 제가 보니까 약 128m에서 약 139m까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층 높이를 3m로 계산한다면 약 46층까지는 높이 제한 없이 층수를 높게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용적률이 좀 높기도 하고, 그리고 대지 지분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이 되기 어렵지만 종상향을 시켜준다면 약 700%대까지 최대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늘려준다면 3종 주거지역이라 300%라 약 2배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층인데 30층까지는 당연히 충분히 올릴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안 된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거는 아파트마다 이 비행안전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약 139m까지는 높이 제한 없이 층수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종상향을 해준다면 최대 높이 43층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6층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 가능성이 있다면, 종상향을 해서 역세권 개발로 선정이 된다면 굉장히 이득이
클 수 있고, 만약에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아파트 약 25평까지는 배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평수의 18평에 약 40% 안팎까지는 증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5평은 충분히 신축 아파트처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뭐 분담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분담금 약 1억에서 2억 안팎으로 나올 걸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담금도 거의 없는 거예요. 분담금 해봤자 리모델링에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대 나온다면 부담 없는 거 아닙니까? 1억대 나온다면 1억대로 25평 신축 아파트 배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 좋은 이 개발에 대한 이슈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사실 좋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수서 역세권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남권의 저는 주요 개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서역 주변 일대가.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 리모델링이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변 일대의 이 개발에 대한 이슈 부각으로 인해서 이게 전부 다 가격에 다 반영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거의 중심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교통의 중심, 그리고 일자리의 중심, 그리고 인프라의 중심이 이 수서역 주변으로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 굉장히 저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투자 금액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 부각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을 거다.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우리는 25평, 그리고 리모델링이 된다면 우리는 나중에 신축 25평은 다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파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분담금 또한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 만약에 재건축 종상향에서 사업성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반 분양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일대 수서 역세권 개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두 개가 함께 진행이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서 신동아는 무조건 보유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우리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는 지방 아파트, 이 중소도시급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게 좋다. 특히나 이 비규제 지역 일대로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세금의적인 부분에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언제든지 팔아도 사실상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2년 이상 또 거주할 필요도 없잖아요. 2015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이미 비과세 요건 충족이 다 되어 있고, 플러스 장특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수서 신동아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뭐 신축 아파트가 될 때도 양도 차익이 크다면 장특공제와 함께 비과세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장기적인 면목에서 봐도 이득이 크다. 그리고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과세로 매도해도 신동아 아파트를 최종 1주택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더 보유한 이후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아파트 다시 뭐 들어가서 내가 전입을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유만 해도 충분히 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반드시 추천 받으시고 2주택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십시오.